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댓글, 제 영상 유튜브 영상 댓글에 질문에 대한 답글 영상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답글로 다 일일이 제가 달기 너무 긴 내용이라서 영상으로 제가 대신합니다.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인가 하면 첫 질문이 여기는 좀 그런 게 없는데요. 이제 배추가 끝이 마르는 현상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이렇게 끝이 마르는 현상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는 어디서 답글을 찾는가 하면 티번 현상, 즉 칼슘과 연관해서 보통 답을 찾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칼슘이 결핍 안 되면 끝이 이렇게 마르거든요. 그리고 지재부에 무름 현상도 있고 또 배추가 약하게 큽니다. 그러면 이제 칼슘이 흡수 안 되는 조건은 뭐냐? 일단 칼슘은 지난번 제가 붕사와 같이 서로 상조작용, 즉 부부처럼 서로 내조하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칼슘이 흡수되는 과통로는 이런 중력을 통해서 하얀 부분 중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 인맥, 맥을 통해서 이제 각 부분 기관 올라갑니다. 요런 하얀 요게 결국은 통도 조직이거든요. 즉 물간부와 체간부가 같이 있습니다. 칼슘은 체간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간부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깨지는 경우가 언제냐? 주로 웃거름 한다고 포기 사이에 비료를 넣어줄 때입니다. 이게 비료를 넣어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자라가지고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 이럴 때는 포기 사이에 비료를 넣어주시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즉 웃거름하는 실은 분명히 있다. 즉 모종을 하고 15일째 1차, 되도록이면 10일만 지나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뒤에 2차 이제 웃거름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모종이 좀 좋은 거, 튼실한 거 이제 모종을 했느냐, 약한 것을 했는가에 따라 차이 납니다. 튼실한 모종을 했는 경우에는 모종하고 10일 뒤에 1차 웃거름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뒤에 2차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모종하고 20일 만에 웃거름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잎을 쫙 펼쳤을 때 요 잎이 가는 끝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결국은 벌써 잔뿌리가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닿지 않는 곳에, 자 이런 경우는 이 정도에는 뿌리가 여유가 있겠죠. 즉 잎끝과 5cm 정도는 여유 있는 곳에 찔러서 이 측면에 망 끝부분에 측면에 이렇게 찔러 넣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는 부주포가 되어 있는데요, 흙골에다가 그냥 뿌려주시면 됩니다. 흙골에다가 그렇게 하셔야지. 제 여기 사이 폭이 사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폭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릴 때는 진짜 겨우 이런 모종 요래 좀 이제 참고로 뿌리 좀 뜯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잎이 나더라도 요 정도에서 해봤자 결국은 보통 제가 좀 누를게요. 예. 이렇게 봤자 45cm 간격이면, 예를 들어 한 폭이 좀 제가 마침 짱에서 뽑았는데요, 45cm 간격이면 보통 이 정도의 이제 한 폭이 돼 있거든요. 이 정도에. 그러면 이 정도 발끝에 한 폭이 돼 있다면 결국은 요 사이가 그런대로 좌우 한 15cm 정도 공간이 있을 때, 이때는 포기 사이에, 이런 포기 사이에 저도 저기 이렇게 모종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여기에 그름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제가 그름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요 사이가 안 보일 정도로 벌써 잎이 덮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내가 웃금했는 것까지 그것까지 잔뿌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상부와 지하부는 늘 같다. 그러니까 뿌리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 생각할 때는 잎이 가 있는 곳까지는 뿌리가 가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웃거름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뿌리에 닿는 곳에 바로 웃거름을 하시면 이제 뿌리가 바로 비료와 닿기 때문에,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김장김치 할 때 소금으로 염장을 하듯이 배추를 절이듯이 절인 김치 하듯이 삼투압 현상으로 소금이 배추에 들어가고 배추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게 절임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절임 현상 메뚜기입니다. 예, 절임 현상 생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 쪽에 비료가 바로 소금이 들어가듯이 산투압 현상으로 들어가고 뿌리 쪽에 있는 그 수분이 빠져나가면 뿌리의 일부가 장애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비료 흡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뿌리 장애받은 그 뿌리와 연결된 잎, 그 뿌리가 모든 잎에 다 연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뿌리에 만약에 연결되어 있다, 이 잎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잎 끝은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웃거름 할 때 제가 늘 강조합니다. 과한 것은 포주감만 못하다. 제가 지난번에 웃거름 하면서 그거 보여드렸지만은 숟가락 하나 정도 10g 미만 정도 제가 물통 가지고 한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텃밭 개념이니까 그 정도로 해주셔야 되지 절대 욕심내면 안 된다. 절대 웃거름 절대 욕심내면 안 된다.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 비료장애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웃거름 하고 나면 전부 다 갑자기 배추가 막 비실비실 고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 밭에 물은병이 왔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물은병 아니거든요. 예, 물은병 아니고 그냥 비료 과다 장애입니다. 예, 과다 살포 장애니까요. 비료 욕심 절대 내시면 안 되고요. 진짜 난 하고 싶다. 지금 요 정도 단계인데 왠지 좀 약해 보인다. 그러면 이런 헛골에 뿌리시면 됩니다. 저는 풀 때문에 이걸 덮어놨는데 이거 다시 잠깐 걷으면 되잖아. 이런 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고정빛 뽑고 이 헛골에 뿌리고 다시 덮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먹습니다. 이까지 뿌리가 나와서 먹을까 싶은데 먹습니다. 고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웃거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방금처럼 아직까지 이렇게 막 무성하게 안 자라고 좀 약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거의 비슷한데 좀 약한 곳이 이런 경우는 요 끝까지 요까지도 뿌리가 왔고 이까지도 뿌리 왔으면 요 정도는 뿌리가 안 왔잖아요. 그러면 요 끝에 좀 한번 찔러서 넣어줘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은 그래 넣어주시면 이제 그 최소한 제가 5cm 이상 그 뿌리 끝과 띄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가? 이게 비료는 땅에 주게 되면 식물이 바로 먹는 게 아닙니다. 비료를 이제 흙에 녹으면서 흙에 있는 수분과 만나가지고 화학적인 반응, 물리적인 반응을 해서 녹으면서 이제 거기에 녹은 그 비료 성분을 토양 미생물이 이온화 과정을 거쳐줍니다. 활동을 해가지고 미생물이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료가 이온화 과정을 이온화되면서 뿌리가 이제 그 비료를 흡수하는 거거든요. 비료하고 토양하고 즉 뭐 음이온, 양이온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말해주십시오. 토양 미생물이 활동을 해줌으로 해서 뿌리가 흡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뿌리 근처에 바짝 주면 진짜 망한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자랐으면 이제는 비료 욕심 내지 마시고 굳이 하려면 연면시비 하시면 됩니다. 흔히 뭐 요소 연면시 하셔도 되고요. 요소는 질소 46% 즉 질소밖에 없거든요. 질소는 잎을 푸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인산이나 칼이나 마그네슘, 칼슘, 아연, 붕소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연면시 해주시면 되고 연면시 해주실 때는 기공을 통해서 그 사정복비 영양제가 흡수되니까 윗면보다는 측면에 좀 한 번씩 뿌려주시면 좋다. 측면에서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이 뒷면에 기공은 80% 평균 80% 정도 있고요. 앞면에는 보통 한 20% 정도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만 뿌려줘도 효과가 있겠지만은 이양 칠 때 위에서 뿌려주시고 측면도 한 번씩 노즐 방향을 해서 뒷면에도 좀 뿌려주시면 약하고 같이 보통 이제 그 혼용해서 뿌리잖아요. 그러면 잎 뒷면에 진딧물, 노균병 이런 거 포자들도 잡고요. 특히 진딧물은 처음에는 이렇게 뜨거운 위쪽보다는 그늘진 뒤쪽에서 보통 그 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제도 도움이 되니까 영양제 뿌려주실 때 측면에 좀 뿌려주시고 역시 농약과 혼용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거 제가 어제 수확한 쌈채소입니다. 벌써 이렇게 표시한 날 정도 자랐습니다. 이렇게. 참 하루가 그렇게 매일 딸 것 같으면 이런 거 하나 따면 또 역시나 쌈채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폭이 놔두면 쌈채소 매일 먹을 수 있다. 제가 어제 땄지만은 지금 오늘 벌써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이거나 안 딴 폭이나 큰 차이가 자세히 보면 표시날까 잘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쏙은 더 빨리 키웁니다.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쌈채소 제가 어제 올린 영상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고요. 특히 비료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그 무도 웃거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왜? 저는 밀식을 했거든요. 밀식을 했는데 밑거름을 저는 한 상태입니다. 밑거름을 한 상태에서 좀 더 빨리 굵게 키우려고 웃거름까지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잎이 꽉 찬 상태에서 이 중간중간에 제가 웃거름을 하고 싶어도 이 겁나서도 못해요. 왜? 이게 너무 과하면 막 갑자기 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웃거름 살짝은 할 건데 그때는 찔러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위에 뿌리 줄 겁니다. 그러면 뿌리하고 표토가 이만큼 덮여 있으니까 얘네들 사이에서 미생물 활동해서 조금씩만 먼저 뿌려주면 약하게 그러면 무도 좀 더 건강하게 자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이렇게 파란 하늘처럼 예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